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장 막판에 하락으로 이제 전환을 하였고, 나스닥도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이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이제 역시나 이제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제일 컸고, 장 초반에는 긍정적인 이슈, 일단 뭐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줬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백신에 대한 이슈, 그다음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슈, 그 뒤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 그다음에 유가 뉴스, 브렉시트 뉴스, 이 다섯 가지의 좀 중요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백신에 대한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설명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양책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따가 한 번에 말씀드리고, 세 번째 유가인데요. 유가가 이제 어제 오펙에서 이제 내년 말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2021년 12월이 되더라도 유가는 2019년 유가 수요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유가가 좀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우디 유조선이 폭발하면서 0.9% 상승을 좀 했는데, 일단 유가 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이 에너지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이 다우 지수의 에너지 업종 급락의 원인을 오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유가가 상승했는데 왜 에너지 업종들이 저렇게 떨어졌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근본적인 원인, 이 에너지 업종이 살아가려면 어찌됐든 간에 유가가 수요가 돼야 되는데, 이 수요 회복이 어렵다라는 전망 때문에 시장 에너지 업종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양책, 부양책이 처음에는 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게 있고 안 싸우고 있는 쟁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양책에서 이 싸우고 있는 거랑 안 싸우고 있는 거랑 나눠서 뭐 5.1, 5.2 이렇게, 지금 부양책 5차 추경 5차 부양책이니까 5-1차, 5-2차 해가지고, 5-1차에는 서로 지금 합의가 된 부분을 일단 통과를 시키고, 현재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5-2 이런 것만 좀 분리를 해서 조금 더 협상을 한 다음에 이제 그때 통과를 시키자 라고 했었지만, 민주당에서 이걸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거를 거부하면서, 그러니까 앞에 뉴스 때문에 올랐지만은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원에서는 너네 자꾸 거부하면 예산안 통과 못한다. 너네 하려면은 협조적으로 보이고 예산도 하고 하자. 예산 우리 통과 안 한다. 이렇게 뉴스 나오니까 예산도 이번 주 안에 합의 못하면은 셧다운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셧다운, 미국 정부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시국에 공무원들까지 지금 쉬게 생겼으니, 공무원들까지 쉬면 이 소비가 또 급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소비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은 생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되게 부정적인 뉴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도체 업종들은 상승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슬라, 아마존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으니까 당연히 반도체 업종도 올랐을 거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었다라는 것 주목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제목이 외국인 수급이 아니고 기관 수급입니다. 일단 어제 매매 동향 보면은 반도체 대형주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다른 종목은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시장은 좀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좀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 반도체 지수 올라왔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달러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서 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집중되면서 그 두 종목은 좀 버텨주지만 다른 종목들이 좀 빠지면서 시장이랑 종목이랑 괴리감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어제 같은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기관이 매수해준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근데 기관이 안 사주잖아요. 지금 그 이슈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관이 사줘야 된다라는 것들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는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 결과에 되게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또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우리나라 시장의 차익 매물이 더 심해지느냐 안 심해지느냐는 쪽 코로나 확진자 수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중국의 산업 생산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중국이 미국에 나가는 이 제품 내 수출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기 때문에 공장을 못 돌리지만은,
미국의 이 소비자들은 계속 소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소비 지표가 죽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미국이 만든 물건이 아니고 다른 데서 만든 물건을 지금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물건이 다 중국산입니다. 지금 무역 전쟁 뭐 보호무역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중국이 미국에 팔아 넘기는 물건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생산 지표, 미국의 소비 지표, 이 양쪽이 올라와야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도 일단 차익 매물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슈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전 방송 마무리 짓고요. 이따 마감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